이제 시대는 석유나 천연자원을 무기로 삼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시대는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가 한국의 삼성전자 스카이닉스를 연달아 방문하자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던 대만이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 선언한 삼성.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 대형 인수합병 M&A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나 네덜란드 NXP 반도체, 영국 엄 등이 M&A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에서 돌아오면 M&A 소식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부회장은 14일 현지 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있는 ASML 본사를 찾아 피터 베닝크 최고 경영자 CEO와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원활하게 수급할 방안을 논의했다. ASML은 반도체 업계에서 을의 입장이지만 갑보다 힘이 세다는 뜻에서 슈퍼을로 불린다.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요한 EUV 노광 장비를 독점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반도체 미국이 투자하고 싶게 만들다. 미국이 이러한 외교적 행보에 나선 이유는 다름 아닌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때문인데요. 조만간 한국이 다시 대만을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공급망 기지로 재탈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한국 방문에서 한국을 우선적으로 방문합니다. 주요 이유로는 공급망 정책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석유 산업을 안보의 무기로 삼았다면 이제는 반도체를 최우선 물자로 삼고 있습니다. 만 미국은 이제 반도체를 이러한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 파트너십 국가는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입니다. 반도체 제조용 광학 노광 공정장치를 만드는 네덜란드의 한국의 삼성전자 스카이닉스 그리고 타이완의 등 주요 기업들입니다. 일본은 이미 반도체 산업이 사실상 분해되다시피 했습니다. 과거 일본은 세계 제1위의 반도체 생산 국가였으나 여러 개로 쪼개져 사실상 한국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확실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일부 일본 내 정치 인사가 북한의 기술이 유출된다는 황당한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흡수한 한국에 대한 견제 의식이 생겼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대신 일본은 한국을 철저하게 공급망에서 소외시켰고 대만과의 협력을 통해 2019년도부터 대민은 엄청난 반도체 산업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집중 지원을 받은 대만은 2019년부터 폭발적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5년도 안 돼서 1만 불이 넘게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사 유례가 없는 성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통 1인당 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을 넘으려면 최소 20년 이상은 걸리는데 5년 만에 이뤄낸 것입니다. 심지어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이 대만 내 반도체 기업의 성장에 힘입어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을 넘는 상황에까지 오며 대만이 일본의 지원을 입고 엄청난 성장이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 국무부 측에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명백한 반중국가이지만 엄연하게 중국과 교역과 통행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취업에도 큰 제한이 없는 상황인데요. 언어가 동일하기 때문이며 대만인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본토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로 여전히 많은 친척과 헐족들이 중국어 있는 대만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중국어를 사용하는 대만에서는 누가 중국인인지 대만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고스란히 중국으로의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만 측에서는 주요 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첨단 업체들을 중심으로 중국인 취업 금지 정책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대만인들 이중국으로 취업하게 되면 고스란히 최첨단 반도체 기술들이 중국에 유출되는 상황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국무부 측에서는 부랴부랴 한국 주요 반도체 생산 라인 현장을 방문해서 현재 미국은 중국으로의 반도체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고 한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반도체 산업체 현장 방문까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일본과 대만이 반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은 동아시아 변화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일본, 대만, 동아시아 주요 민주진 영국가들에서는 평균 임금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는 성장하지만 소득이 불균형의 빈부의 격차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과 대만의 평균 국민소득이 한국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대만 역시 2019년 2만 5천 불에서 2022년 3만 6천 달러로 폭풍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은 3만 5천 달러, 대만은 3만 6천 달러.
일본은 39,000달러입니다. 그런데 주요 전문기관에서 내놓은 동북아시아 평균 임금 통계가 나오자 일본 대만에서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 경제연구 집단 일본경제연구소 니케이센터 측에서는 2021년도부터 일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한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고 일본에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2021년도 기준 한국의 기준 평균 임금은 51,165달러, 대만은 41,878달러, 일본은 37,772달러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이 다시금 한국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한미연합의 주도로 대중국 첨단 기술 공급망 방어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되며 한국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해 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동안 대만의 반도체 산업 성장은 일본의 전적인 지원을 통해 가능했으나 대만이 중국어를 사용한다는 점, 여전히 중국과의 교역과 인적 교류가 왕성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대만은 현재 반도체 공급망에서 소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만의 증시는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후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확산, 그리고 대만이 중국 등의 우려로 반도체 공급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은 현재 아이사실상의 일본 열도의 하나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대만섬은 일본령이 되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대만섬을 토해냈지만 여전히 대만 내에서는 친일 여론이 있어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는 일본인 상황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센카쿠열도 중국어 다오 위다오의 영토를 두고 영유권 갈등마저 있는 상황이지만 대만 내에서는 어뚱하게 친일 여론이 있는 것입니다. 대만인들은 대만이 중국에게 침공당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가 도우러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헌법상 대만의 파병은 헌법을 위배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불가함에도 일본의 의존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도 자주적인 무기개발 성공 발사 미사일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에 있어 미국과 독립적으로 자주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미국 측의 신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을 언급할 때 한국을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국 다음에 일본이 순서로 연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요 매체들에서는 2022년 4월 기준 대만이 한국의 1인당들을 추월했다고 언급하고 나섰으나 이 수치의 조정이 올 연말쯤에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오는 미국 대통령 의방한 일정에 맞추어한 미연합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만의 역시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일본의 반도체 제국이 해체될 당시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과 대만에 매각될 뻔했으나 한미연합이 긴급 구성되어 일본에 해체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이 긴급 인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간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위 품목에는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 정책은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하는데 중국어를 사용하고 중국과 인적 네트워크가 활발한 대만으로서는 매우 리스키한 앞날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부랴부랴 대만 측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왔다는 정체성을 지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만인들의 정체성을 중국 대륙 본토에 두는 게 아니라 태평양인으로 정체성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만에서는 대만 섬의 원주민 인플리네시안 오스트랄로이드 계통의 대만 원주민들을 기준으로 대만의 인종적 정체성을 삼고 있고 또 대만의 국호인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를 대신해서 타이완으로 바꾸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우리와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나라이지만 엄연하고 대한민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동아시아의 이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전히 대만 내에서는 험한의 감정도 있으나 한국인들에 대한 우호 감정이 메이저한 사회적 분위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또 일본, 미국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나라는 한국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대만에 대한 적개심을 품는다기보다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또 다른 우호국으로서 대만을 대해야 하며 선의의 경쟁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자유경제, 자유무역의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